그러니까 이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.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의 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. 근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,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생기려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만약에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저라면 이걸 겁니다. 특히 지금 시기예요. 지금 현장 강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주차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한 1, 2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인데 모두가 동시에 달려들고 있는 때인 건 맞아. 자, 이제 가자 하면서 뭐 여러분들의 뭐 학원 윈터스쿨이 될지 뭐 할지 이렇게 보면 진짜 제가 봐도 와, 이 스케줄을 견디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니까. 근데 그건 다수의 친구들이 다 가고 있는 길들이거든. 어떻게 보면은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그런 기본적 시간 투자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,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내부에서 나의 삶의 방식 말씀드린 겁니다. 내 삶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세팅하냐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1, 2월 달일 거고,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냐에 따라서 나의 사후적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난 보는데, 그 중에 저도 고등학교 뭐 2학년, 3학년 때를 떠올려 봐라 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기억은 다 윤색이 돼 있어서, 다 흐려져 있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무조건 기억납니다. 자, 보세요. 지금 한창 뭐 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대충 예상을 좀 해보면 보통 아침 9시 정도에는 출발을 하지 않나 싶어. 그게 학원에서의 수업이 됐던 아니면 다 자습이 됐던. 뭐 제가 알기로 뭐 러셀 같은 경우, 메가스터디 러셀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정도까지 등원하라고 하는 것 같아. 뭐 대충 8시라고 할까요? 8시에서 9시 뭐 이 정도?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또 하나의 타이밍이 12시에 이제 점심 드시는 그 구간. 그 다음에 한 5시, 4시, 6시쯤에 이제 저녁 드시는 구간.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집 가는 구간, 뭐 집이라고 할까? 오늘만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봐봐. 내가 지금 어떤 수업을 듣는지를 떠올리지 말고 나의 생활 리듬이, 내 생활 방식이 어떤지를. 자, 대다수의 친구들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. 아침에 뭐 8시가 됐던 9시가 됐던, 특히나 요즘 좀 추우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이제 뭐 차가운 바람 느끼면서 좀 정신이 좀 들 수 있는 상태에서 일단 학원에는 들어와서 초반에는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초반에 여러분들의 리듬이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순간이 언제인 것 같냐면 한 9시 반 내지 10시 사이가 되면 아침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딱 봐도 압니다. 가기 시작하죠. 아니면 제가 가끔 가다가 아침 수업 이런 거 있으면 자습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뒤에서 볼 때가 있거든. 이렇게 돌아다닌다고. 그러면 어떤 곳은 그 자습관의 한 줄, 책상의 한 줄 전체가 다 그냥 어깨춤을 춰요. 다 같이 막. 그런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야. 뭐 벌점도 받는 친구들이 있고. 근데 그 타이밍이 보통 요때이지 않냐 싶은 거야. 쭉 내려가는 이 순간. 근데 이게 진짜 참 대단한 게 안 좋은 느낌으로 대단하다는 겁니다. 내가 한번 쓰러지잖아. 뭐 그게 수업이든 아니면은 뭐 자습관이든 한번 이렇게 뭐 이제 소위 이제 좀 맛이 가잖아. 그러면 종이 한번 치고 다음 2교시 때 이제 쉬는 시간 그쯤에는 당연히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서 재정비를 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에 종 치잖아. 그러면 오히려 더 가죠. 이렇게 가다가 띵동 하면은 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더 빠져들죠. 더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점점점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올라오는 느낌이 되기 시작하냐면 보통 한 11시 정도 내외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좀 공부할 만한데 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죠.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? 이놈의 학원이 또 밥을 또 쳐 드시라고 또 밥을 막 이만큼 주시네. 그럼 우리 또 열심히 밥도 먹으면서 또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자꾸 가끔 밖에 나가가지고 뭐 공차도 가고 스벅도 가고 뭐 가면서 정신을 또 일깨워. 근데 문제는 또 언제 와? 한 1시 반 내지 2시 정도 되면, 한 2시 정도 내외 되면 뭔가 식곤증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생활 리듬이 또 떨어지죠.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또 제대로 엎어져요. 그리고 한 4시, 3시쯤 되면 다시 컨디션 올라오는 이 리듬 말하는 거야. 이 악마의 사이클 얘기하는 거거든. 그러면 좀 이제 집중해서 쭉 끌고 가야 되는데 또다시 너는 5시 경에 또 저녁을 우리가 많이 또 먹어야 돼.
그러면서 또 여기저기 막 생활 리듬 올리다가 또 다시 한번 집 가기 전에 이게 푹 가는 거지.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게 있는 거냐면 얘들아, 이 상태로 집에 가잖아. 집에 가서 바로 잠 안 와요. 특히 여러분들도 한번 어젯밤, 뭐 아니면 지금 오늘 밤 생각을 해봐. 불 끄고 침대에 누운 순간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수험생이라면, 내가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건 올해 끝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불 끄고 침대에 눕자마자 내 뒤통수에 베개가 닿는 순간 하고 가버려야 돼. 왜냐면 네 몸에 남은 에너지가 없어. 다 소진시켰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느낌. 그게 나는 가장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수험생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. 과연 여러분들 어때요? 불 끄고 침대에 이렇게 뭐 베개 이렇게 베자마자 유튜브가 벌써 이렇게 딱 오죠. 또는 인스타가 딱 뜨죠.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의 뇌를 더 활성화시켜버린다고.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에 도착하는 순간 다시 너는 다시 올라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너무 오버한단 말이야.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집에서 또 과하게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때 너무 과하게 이제 새벽까지 가시는 이 리듬이 어디에 또 다시 한번 치명적 영향을 줘?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스트레스잖아. 엄마랑 싸우실 거고 아버지랑 싸우실 거고 밥 안 먹는다고 뭐 화낼 거고 이 반복된 사이클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는 거야.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대다수의 친구들이 거의 이 악마의 사이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봐. 됐나? 그나마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네가 솔직히 돈도 많이 투자하고, 사실 네 돈이 아니고 부모님 돈이죠. 학원에 짱 박혀서 있긴 한데 과연 그만큼의 내가 투자한 만큼을 내가 뽑아내기 위해서, 아니 그 투자라고 하는 것들도 차치하고 진짜 올해에 내가 나머지 3월 이후 1, 2월 달엔 그걸 이제 체화시켜야 되는 단계니까 내 생활 리듬을 3월 이후에도 네가 그걸 머무를 수 있게끔 네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 맨날 이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오버해가지고 자꾸 아침부터 또 승질나게 되는 이 리듬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? 이건 제가 볼 때는 특이한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래요. 이건 수험생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인들도 다 이런 리듬으로 가요. 회사원들도 다 비슷비슷할걸. 저도 그래요.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활 리듬에 좀 맞춰져 있어서 조금 좀 다르긴 한데, 그럼 봐봐. 나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후반 때였던 걸로 기억해.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고3 때 제가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할 수시가 합격이 돼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 비슷한 느낌으로 저도 흘러가긴 했었는데 너무 승질이 나는 거야. 어떨 때 승질이 나냐면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왜 아까 또 아침에 그렇게 또 엎어져 버렸지? 왜 그렇게 마탱이가 가버렸지? 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희미한 눈빛으로 계속 책을 바라보고 수업을 바라봤지? 이게 승질이 나는 순간까지 오게 된단 말이야. 그럼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그래서 내가 한 거. 아주 단순한 논리였어.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마음속에 그럼 나는 먼저 맛이 가야겠다. 이 논리밖에 없어. 다시 너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? 언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언제부터 그 리듬을 찾기 시작하니?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은 아마 7시 부근 아닐까? 뭐 한 7시 반? 학교 생활로 만약에 대입시킨다면, 만약에 학교를 9시까지 가야 된다고 친다면 대부분 뭐 꽉 채워서 주무시죠. 뭐 8시가 되든 뭐가 됐든. 그리고 모두가 다 등교하는 그 사이에 너도 one of them이 돼 있어서 또 뭐 이렇게 막 몸 치면서 가고 버스 막 치면서 가고 또는 학원으로 치면 1층에 엘리베이터의 줄이 길게 있었을 때의 그 약간 좌절감. 그걸 언제까지 계속 반복할 거냐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작했었냐면 시작 시간을 아예 그냥 땡긴 것 뿐이거든. 한 5시 반 정도? 이때부터 모든 것들을 출발하자라고 했었던 게 제 철칙이었어요. 고등학교 2학년 후반 때부터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니? 이제 잘 봐. 내가 요때 한번 일어났었던 것 뿐이고, 그래서 남들이 학교에 9시에 왔을 때 저는 대부분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는 학교에 도착했던 기억들이 있어. 그때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 혼자 막 영화를 찍는다. 아무도 없는 학교에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그 불 꺼져 있는 그 느낌, 약간 스산한 그 느낌,
책상이 끌리는 소리가 나만 들릴 수 있는 그 소리, 이 공기의 그 느낌, 그런 거를 스스로 막 느끼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선 시작을 했단 말이야. 참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경쟁하는 단계잖아요. 상대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여러분한테 이게 나쁜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난 본다고. 나는 이만큼이나 하는데 라고 하는 것부터 나는 출발을 했단 말이야. 근데 나도 인간인지라 마음은 그래 7시쯤 학교에 딱 와서 또는 6시 반쯤 학교에 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지만 내가 인간이니 나도 또 맛이 가기 시작해. 똑같이 맛이 가기 시작한다고. 근데 시간 하나 한 타임을 앞으로 당겼던 것뿐인데 예를 들어 제가 한 7시에서 한 8시 정도까지는 공부를 좀 하고 있다가 8시부터 이렇게 막 나도 이제 막 어깨춤을 추고 막 목 꺾이고 막 난리가 나.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. 너의 이 노란색의 사이클이 들어갔을 때는 네가 이 내려왔었던 리듬을 네가 올려줘야 되거든. 너가 막 이제 자면 안 되는데 하고 네가 깨야 되는데 나 한 타임을 땡긴 것뿐이라고 그랬잖아. 이때부터 얘가 약간 좀 제가 맛이 갔어요. 근데 한 8시 한 30분 정도 되면 점점 애들 한두 명씩이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. 내 몸은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귀는 들리는 그 느낌 뭔지 알지? 소리는 들려. 근데 내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고 싶은 이 느낌이 이제 점점 스물스물 이렇게 피어 올라온다고.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교실에 더 유입되시는 순간 자연스럽게 에라 그래 일어나자 하고 자연스럽게 깨는 경험들을 해버린단 말이야.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. 그리고 나서 나는 9시 이후에 얘네들이 훅 하고 떨어질 때 이미 나는 한 타임 미리 맛이 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완벽한 요때의 컨디션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. 근데 이 컨디션을 한번 잡으면 얘들아 그렇게 바로 꺾이지가 않아. 나 같은 경우는 12시 전까지 그냥 쭉 가더만. 이게 내가 너네들한테 원하는 출발점, 시발점이야. 너의 출발점은 뭐냐고 도대체. 자, 똑같아요. 저도 12시 되면 밥 먹어요. 밥 먹고 이런저런 거 하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뭐 밥 먹고 나머지 시간에 밖에 나가서 또 차 마시고 뭐 할 시간에 전 이 남자분들은 아실 거야. 밥 먹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. 5분이면 다 먹습니다. 맘 먹으면. 한 10분이면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빠르게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얘네들이 나중에 떨어지는 2시쯤에 쑥 떨어지는 이 순간에 저는 미리 한번 떨어져요. 그게 20분이든 30분이든 뭐 1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뭐 자든지 아니면 뭐 좀 가만히 있든지 그때부터 나는 애들이 떨어지는 이 순간 이전에 한번 타이밍을 더 뺏었던 것뿐이라고.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겨? 애들 또 밖에 나갔다가 점점 들어와. 귀는 깨 있어. 잠은 자지만 자연스럽게 날 깨워준단 말이야. 그럼 애들이 여기 떨어져서 전혀 집중하지 못할 때 나는 이 집중이 그대로 이어진다고. 똑같은 케이스야. 얘네들이 떨어질 때 나는 미리 떨어지는 거야. 하지만 수업 시간에 난 여기 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난다. 하루에 정해져 있는 공부의 시간 아니면 학교의 스케줄로 봤었을 땐 단 한 번도 제가 나 스스로를 소진시켜보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요때쯤 되잖아. 이제 사람이 막 이렇게 돼. 마치 여러분들 모의고사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풀로 봤을 때 더 이상 못해 그냥 집에서 쉴래. 그런 느낌 있지. 그게 매일이 반복돼야 돼. 완벽하게 내가 그걸 다 소진시키고 나서야 집에 가시면 너가 갑자기 오바해서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서 불 꺼서 뒤통수 닿는 순간 하고 가버린다고. 그때의 이 잠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효율성이 있는 잠이야. 뭐 렘 수면이라 그런가? 아마 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완벽하게 내 비어져 있는 소진된 것들을 완벽하게 채우는 순간 나는 다시 이때부터 또 출발하는 거지.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래.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. 정말 어렵습니다. 근데 그거를 네가 기틀을 잡을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 1, 2월 달이라고 봐. 특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선 이걸 위해서 기숙학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기숙학원 좋습니다만 기숙학원의 제일 큰 매력이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 스케줄을 할 수 있게끔 나를 압박시켜주지. 단 기숙학원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. 뭐 나름대로 뭐 본인들의 선택이긴 하니까.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네가 스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기숙학원에 사는 친구들처럼 그 스케줄을 네가 만들어서 살아봐야지. 그래야지 네가 혹여나 다시 3월이 돼서 개강을 하고, 개강이라는 건 학교 개강입니다. 학교에 돌아갔었을 때도
대다수의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나는 먼저 정신 놓고 다들 가 있을 때 나는 최고의 집중력으로 하루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고.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반드시 얘기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야.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얘들아 그냥 하루 전체를 난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. 난 절대로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에 마탱이 가지 않는다. 이걸 목표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?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. 지금 제 현장 수업도 1주차나 2주차 정도 되잖아. 특히 1주차 때는 일단 애들도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어. 이렇게 막 봐. 그리고 내가 뭐 생긴 게 또 신기하니까 막 뭐 얼굴 모습 보면서 저렇게 생겼네. 3시간 반 내내 집중 모드로 돌아가. 근데 이제 한 3주차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여유가 생기죠.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야. 이 악마의 사이클에 너도 원 오브 댐이 될래? 아니면 소진시켜서 하루를 완벽하게 말끔히 쓸 수 있고 완벽하게 내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1년을 보낼래? 네가 듣고 있는 수업, 네가 보고 있는 책, 네가 가는 학원,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점수화되려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봐요. 이 정도도 안 해놓고선 나의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기대하시는 거 미안합니다. 꿈 깨세요. 불가능합니다. 이 세상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. 단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. 자꾸 내가 왜 이런 강조를 하냐면 지구상에서 또는 이 대한민국에서 남들이 봤을 땐 야,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?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? 라고 하는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안정적이게 우리나라를 만드는 집단이 하나가 있어. 그게 군대거든. 남들은 군대가 내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고.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맨날 머리를 멀리서 겁먹고 있어. 근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꽉 채워서 쓰는 남들이 봤을 때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까지 있나라고 하는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을걸.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. 그리고 일단 가서 경험해 보세요. 다들 멀리서는 제가 그렇게 살면은요 차라리 나중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차라리 아침에 전 잠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생활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얘기해. 단적으로 이 영상 보는 친구들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갈 거 아니야 남자들아. 그럼 군대 가기 직전이 가장 무섭거든. 한 일주일 전부터 정말 막 떨리고 난리 나거든.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어느새 그 생활에 젖어 들어가 있고 어느새 그런 막 clockwise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계바늘처럼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될 거란 말이야. 단 초반 그걸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끄집어내거나 그러니까 깨내기 위해서 모두가 다들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것처럼 저는 논산에서 그걸 받았고요. 그게 지금이야. 그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그 느낌으로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라고.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진다? 그럼 당장 저 악마의 사이클을 끊어내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후기를 좀 알려주세요. 그럼 저도 같이 공감하고 때로는 다른 캐스트 영상에서 한 번 더 같이 공감하기도 할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는 점수에 대한 사후적 판단과 그 좋은 피드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어야 내가 내 점수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내 점수를 해석한다라는 건 자꾸 소설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. 최소한 내가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점수를 해석하고 싶으면 우리 깔아놓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깔아놓고 출발하자. 김정희였습니다.